예, 자, 그래서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다른 권리들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뭐 그런 예도 있죠. 예. 국회의원이 문자 폭탄을 받는, 예, 뭐, 뭐 아주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 뭐 그냥, 예,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근데 국회의원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대표자잖아요. 그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그 이메일하고 연락처는 공개가 됩니다. 예, 공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문자 폭탄을 받았다. 예, 이러면 이제 딴 일을 못 하죠. 예, 다른 일을 못 합니다. 예,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어, 그러니까 사생활이 드러났다. 뭐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이제 범죄만 없다면 상관은 없죠. 예. 뭐 국회의원이 어떤 애인을 사귄다, 애인하고 어디를 갔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뭐 국회의원도 이제 고위 공무원에 속하죠. 사생활이 안 드러나는 게 좋죠. 안 드러나는 게 좋기도 하고, 뭐,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생활이 드러나면 국회의원 활동을 아예, 못하거나, 아예 국회의원 아예 그만두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예를 들면 활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제약을 받게 될 수가 있죠. 사생활 종류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개인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른 권리들이 유지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알람이 빨리 울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식별하고 이용이죠. 예, 식별하고 이용이다. 아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해약이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자동차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부모님 자동차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재밌게도 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는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를 뭐 아파트에 세워놨다 사실은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 노출되어 있죠.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밖에서. 예. 그러니까 재밌게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는 물론 이제 지하 주차장도 있는데 지상 주차장도 있어가지고 그냥 다 노출돼 있죠. 예,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자동차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물론 지상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죠. 주차를 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바로 그냥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죠. 요즘 아파트들은 가만히 보면은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 자동차를 노출을 안 시키는 거죠. 예, 지하에 주차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개인 정보인데 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나에 대한 정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노출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그 자동차와 아파트 이런 거는 다 노출이 돼 있죠. 눈으로 다 보이는데 그럼 이거는 왜 안 가리냐? 물론 이제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가릴 수가 없죠. 너무 크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거를 계속 막 뭐 자동차 주차해 놓고 그 위에다가 뭔가 덮어 씌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와 자동차는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더라도 누구 건지 우리가 식별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자동차 번호판만 보고 자동차 뭐 기종만 보고 그게 누구 건지 식별을 하기 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이나 자동차는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노출시켜 놓는 경우도 많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보기만 해도 누구 건지 안다. 이러면 이게 좀 곤란해져요. 사실 자동차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 자동차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게 주차를 해놔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자마자 누구 건지 당장에 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죠.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봐요. 이 해약 이용 개념에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이익에 맞다. 그러니까 이익에 반한다. 그 다음에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예, 요렇게 구분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네 가지 경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에서는 특히 식별과 이용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다라는 얘기는 나의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동의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도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거꾸로죠. 반대죠. 내가 모르거나 내 정보가 노출된지 내가 몰라. 혹은 뭡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예,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약 개념을 생각할 때도 요거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 뭐냐 하면 나의 정보라는 것이 나의 이익에 맞게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정보를 노출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게끔 사용이 되고 있어. 예. 그럼 또 사람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반면에 뭡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이익에 반해서 사용될 때 이익에 반한다. 나의 이익과 상충될 때 요럴 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당장 이제 예를 들면 요거하고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의도가 없어. 의도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모른다고 합시다. 몰라.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익에 반하게 사용되었다.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다 혹은 내가 동의를 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뭡니까? 나의 이익에 맞게 사용이 된다. 이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죠. 예.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거나 동의를 했고 그것이 나의 이익에 맞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요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요것들이. 예. 물론 D도 문제가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내가 모르게 나의 이익에 반해서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킹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죠. 해킹을 당했다. 내가 몰라. 해킹 당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킹한 나의 정보를 나의 이익에 반하게 내한테 해하게 되게끔 사용을 한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제일 뭐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D 같은 경우가. 근데 예를 들면 이 C 같은 경우를 보세요. 내가 몰랐거나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의 이익에 맞게 사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학 그 검사를 했는데 이제 조직 검사 같은 거라면 그 조직을 채취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채취한 조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채취한 조직을 가지고 그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이 이제 효과가 있어서 상당한 이익을 봤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검사를 받는데 실제로 이제 암 검사 같은 걸 받으면 조직을 떼어내거든요. 그 이제 동의서를 쓰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떼어낸다라고. 근데 이제 조직을 떼어내어서 그것을 약을 만들어서 이익을 발생할 수도 있다. 거기에 사인해라. 이렇게 그런 식의 동의서는 없죠. 그냥 이제 조직을 떼어낸다라는 동의서만 쓴 건데 거기서 떼어낸 조직 세포를 가지고 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상당한 이익을 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여자가 몰랐지. 이거 몰랐다니까. 자기 조직으로 그런 약을 만든다는 거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여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예. 그 이익을 왜 내한테는 전혀 공지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익을 받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는 자기 조직 검사한 조직 세포를 통해서 약을 만들어서 뭐 그 약을 사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 병도 낫고. 그러니까 나의 이익에 맞지 않은 건 아니죠. 예, 나의 이익에 반하게 사용된 건 아닌데 하여튼 좋게 사용됐더라도 내가 몰랐다. 내가 거기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그 여자가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예. 재밌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에 반하게 사용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업에서 여러분들 그 수집하는 정보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약관 이런 걸 보면 그 누가 예를 들면 뭐 LG 같은 기업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익에 반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계약서에다가 약정서에다가 쓰는 사람은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의 이익에 반하게 사용했어. 나의 정보를.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럼 물론 이제 그 어떤 민사적인 소송을 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국가의 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동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용되는 과정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익에 반하게끔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어떤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정보가 나의 이익에 맞게 사용되었을 때 내가 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설령 동의를 해줬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나의 이익에 반하게 사용되었을 때는 내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비슷한 논리로 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요것은 각 국가의 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규범적인 논리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어떤 소송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각 국가의 법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국가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 여러분들의 이익에 반해서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뭐 허용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각 국가의 법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해약 그리고 식별 이용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고 이런 개념들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례들을 나눠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개인정보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더 있으니까 어차피 계속 할 건데 다음 내용 계속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내용도 그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강의 자료에는 없는 강의 자료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할 텐데 그 문제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는 여기까지 하고 그 나머지 내용 계속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나머지 내용 남아있기 때문에.